에, 직업정보론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볼 때는 지난번에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 기능사 시험에 그 어느 부인이 하루 일과 나오죠. 피부 미용실에 가서 정보지를 입고 맞춘 한복을 입고 나중에 로다를 타고 사진관에 갔더라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를 그 외우는 그 키워드는 기술 자격 아닌 거니까 기술이 아니라 공감이 자기는 공감 주문사 이렇게 해서 요 7개 가 되겠습니다. 자기 공감 주문사. 그래서 자동차 관리사 요거 민간 자격이에요. 이것은 기업 리스크 관리사도 이것도 뭐냐면은 민간 자격이고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문화재 수립 기술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죠. 그린 자동차 전기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에요. 그냥 자동차 관리사 2급은 민간 자격증이고요. 사자에 사회복지사는 기술자격 아닌데 사회조사 분석사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리스크 관리사는 기상감정사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요걸 초점을 해서 지금은 자기 공감 주문사 앞에 키워드를 보면 돼요. 자기 공감 주문사 자자가 나오죠. 자기 공감 주문사 아양을 뜨는가 봐요. 이거를 자기는 공감 주문사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반복할 때 또다시 이렇게 이 말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된다. 이거 다 맞습니다. 3번 나왔네요. 취업 발전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한다. 취업 발전은 이게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고 그 밑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거든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이용되지 산업 분류가 이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1, 2, 4번 내용은 여기에 맞는 내용을 익혀 주시고요. 자, 요렇게 형태로 나올 때는 답이 요걸 답이 이렇게 나와요. 오답으로. 답을 아주 중점적으로 익혀 주시면은 새로운 그 문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거 딱 들을 때 뭔가 감이 바로 옵니다. 요걸 잡으면 되겠구나. 왜? 이렇게 내 선택해 갔어요. 나를 초이스해 주세요. 나를 골라 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 표시를 내고 있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사전 직무기능 사물 항목 중 무엇에 관한 설명까지 DPT 중에서 데이터, 자료, 사람, 사물 이렇게 된 이 사물 기능 중에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9가지 각각의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필기시험 실태 준비하기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부분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조작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어라고 하는 말 이렇게 나와요. 요거 구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작 운전인지 제어 조작인지 이렇게
혼돈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작 운전에 조작이 나오지만 제어 조작에는 이건 이제 세부고 이론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어 조작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나오는데 이게 조작 운전인지 제어 조작인지 뭐가 맞느냐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이럴 때 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조정이 들어가면 제어 조정이 되고 여기 지금 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조작 운전이다. 이렇게 좀 익혀 주셔야 됩니다. 뭐 말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번입니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거. 이런 거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은 전문적으로 합니다. 직업정보 분석 순서가 수분과 퇴접형이죠. 수집, 분석, 요까지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해야 되고, 가공부터는 이게 소비자용이기 때문에 어때요? 쉬운 용어로 해야 된다. 항상 요 경계선이 이렇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분석이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가공에 만약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그걸 구분해 주시고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 제시한다. 이 말이 바로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분석한다. 앞서 그 직업정보로 앞서 문제도 나왔죠. 그 이번 직무 분석에서 직무 분석 자료는 뭐 진로 상담 목적만 한 가지 목적만 하면 땡입니다. 이게 또 항상 정보에 대해서는 분석은 어떻게 해요?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은 어떻게고 대상 등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정오답은 3-52에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흑색 문제네요. 이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이 까탈스러운 문제를 또 아주 웃기는 방법으로 이게 붉은색이 되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로서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체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꼭 요 문제 이대로 나오거든요. 복잡한 구조 하면은 여러분들 힐튼 호텔, 힐튼 호텔 생각해요. 힐튼 호텔은 구조가 복잡하더라. 실제 가보면 좀 복잡해요. 건물이 앞에 건물 있고 뒤에 건물 있고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구조 나오면 이게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학자가 쓴 모형이더라. 이렇게 답으로 기억해 주시고 아유 그것도 힘들다. 그럼 기분 좋게 틀리자. 합격에 지장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접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하려고 이 네 가지 사람의 이론을 다 분석하고 연구한다. 학자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 46번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분류입니다. 이제 직업분류예요. 배정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지금 직업분류 이 개정이 7차에 이렇게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요 내용도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을 중에서 핵심된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건 당연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자꾸 서비스하는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건 세분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상담자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부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규모 대비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도 이것도 점점 다양해지니까 세분화를 했습니다. 더 범위를 그러니까 가지수를 더 많게 했다 이 말이죠. 뭐 그전엔 단순한 사무지만은 행정사무도 있고 전사사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동화 기계화 진전입니다.
자동화 기기가 안 됐을 때는 각 분야, 여러 그 분야에마다 이게 직업이 어떻게 각각 세분이 됐어요. 근데 자동화 기계가 나온 게 이렇게 했던 일이 기계 하나로 다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자동화 기계 때문에 또 세 번 됐다 이 말 나오면 땡이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핵심이요. 딴 거는 다 세 번 되는데 자동화 기계 진전에 따라서는 통합으로 나와야지 요 부분에서 세 번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틀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답안, 틀린 답안 이렇게 보고, 틀린 답안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딴 거는 세분하면 됩니다. 예. 아까 우리가 표준 산업 분류는 뭐냐면은 직업상담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직업 분류는 산업 활동 이용 구분하는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분류냐, 산업 분류냐, 직업 분류냐,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것도 쭉 보면은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통합이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면 됩니다. 그러면 저게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47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국가 기술 등급의 검정 기준이 되는가 했죠. 이게 2회 때도 했고 또 지난번 3회 때도 했을 거예요. 이게 국가 등급 기술 자격 기준에 보면은 기능사, 산업기사, 앞서도 했죠.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기능장, 그 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할 때 분류를 할 때 뭐는 어떻게 하면 몇 년 걸리고 이게 등급 기준표가 2-47 이 문제 그중 도표가 쫙 되어 있는데요. 기능사는 숙련기능, 산업기사는 기초기술이론,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여기에 앞서 3회 때 나왔죠. 그 다음에 3회 특강 때 나왔고, 그 다음에 기능장은 최고의 숙련기능. 기술사는 뭡니까? 고도의 전문지식.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도 봅시다.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정보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숙련 기능은 바로 뭡니까? 기능사가 됩니다. 산업기사는 기초기술이론,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기능장은 최고의 숙련기능. 이 포인트만 아시면 박스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모든 문제 유형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제10차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많이 나오죠. 이 보면. 자, 여기에 나오는 또 우리가 쭉 봅시다.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동참하는 생산단의 집합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지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 산업활동이다. 요 개념 정리는 1회 41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활동 범위는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 안 된다라고 했죠. 이게 등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다 맞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49번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주기의 연기를 틀린 거. 요게 지금 말이죠. 항상 나오는 게 사업체 노동력 조사 요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딴 게 한번 나왔어요. 그때 가서 특강할 때 말씀드리고,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월 1회에 한다는 거. 이건 뭐 답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0번입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정한다. 요거는 국민 내일 배운 카드예요. 이거는 253번 그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딴 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만 전형적으로 관리한다. 훈련. 이거는 HR,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훈련비 지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내일평가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 나왔으니까 혼돈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내일평가하고, 그 다음에 HRD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산업분류가 두세 문제 나오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 그 41번에 여기에 워낙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쪽의 설명이 쭉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는 폼으로 다 들어가 있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나오는 게 딱 보면 압니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이면 맞죠. 그러게. 산출액도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왜 그러나 제가. 어떤 경우는 산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이 이래 나오면 땡입니다. 가끔 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사 대상 기간 중이 아니고 조사 시점 하면은 땡입니다.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는 맞는 답안으로 나오고요.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가 일개 부수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된다. 땡이죠. 자꾸 이별을 시키는 건 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도 이제 접하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반가울 정도 됐을 때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야, 이 표준 산업분류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몰라도 이 사회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들 핵심 이론이라는 이거는 80%는 돼요. 솔직히 사회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면 80% 됩니다. 나머지 응용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100%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나머지 해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평생 학습 계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뭐 고용 내일 배움 카드는 그런 게 아니고 평생 학습 계좌 이거는 우리가 뭐 직업 정보 이거하고 좀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야 이런 것도 다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그럼 평생 학습 계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평생 학습 계좌 나오면 틀린 답으로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학습 계좌는 평생 교육진흥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나 이 고용센터 이런 데서 하는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방문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개설한다는 땡이죠. 평생 교육진흥원 아니면 또 어디 갑니까? 각 시도마다 이렇게 있는 평생 학습원 또 아니면 평생 가족 학습관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 신청하는 장소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이 여기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황금다중이죠. 마스터키가. 황금다중, 환경친화기업. 2-50번 문제 이후에 이거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건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5점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문제다. 54번입니다. 직업정보의 가공입니다. 우리가 수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가공, 전문가, 이거는 비전문가,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관, 요 때부터는 가공 어때요? 공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유하는 방법을 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고,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여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3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있다 출발한다는 아닙니다. 제공을 할 때는 말이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용자가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점과 단점을 편견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입장만 해주면 이 제공자는 어쩌면 이게 사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되거든요. 요거 틀린 답안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각적 효과를 부과한다. 그냥 타이핑해서 주는 것보다 그림을 도표해가지고 쭉 보여주면은 어때요? 사용자가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상식적인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3-52에 이론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55번 문제입니다. 워크넷 직업 진로에서 직업 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닌 것은 이 동일 문제가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 찾기, 지역별 찾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워크넷에 보면 지역별 찾기는 이 메뉴가 아니고 별도 독립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신직업, 창직, 그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아이디 지능 이런 건 다 이 직업 진로의 직업 정보 찾기 하위 메뉴에 있습니다만은 지역별 찾기 아니다. 아예 지역별 찾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출제 빈도로 보면은 워크넷 중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워크넷이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계열의 생명과학과와 관련이 없는 학과는 있습니다. 약간 이제 요거는 답을 익혀 주셔야 돼요. 의생명과학과, 분자생물학과, 바이오산업공학과는 생명과학과와 관련이 있는데 해양생명과학과는요. 이게 수산학과에 들어갑니다. 수산학과에. 이 학과, 이 계열 분류가 그래서 이거는 엔간하면은 적색으로 하지 않고 청색으로 해놓은 거는 두세 번 하면은 이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익히니까 그래서 서너 번 하면은 적어도 점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57번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와 비교하여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거는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때 꼭 뭐라고 했어요. 민간 직업 정보 구분한 거 자유 제한하면 안 된다. 민간은. 그래서 요것이 민간이고 요거와 반대되는 거는 뭡니까? 공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것 틀린 것 하면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민간직업정보 자유제한에 걸리는 게 있는가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자유제한 한시적 나왔냐 땡이죠. 이거 이제 바로 답이 나왔죠. 그러면 2, 3, 4는 여러분들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냥 혼자서 읽어보시고, 이렇구나. 이 자유제한에 반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9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개정 시 대분류 3, 사무 종사자의 신설된 것은 요거는 2에 41번 문제 제가 이거 직업 분류 쭉 도표 분류와 그 다음에 직능 수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나머지 3, 4, 5, 6, 7, 8 있고 그 다음에 9가 단수 노무자죠. 이거는 1직능, 이거는 2직능, 그 다음에 이거는 통틀어서 제3직능 혹은 제4직능 수준 이렇게 돼 있고 군인은
이직능 수준 이상 딱 되어 있으면서 도표에 맨 먼저 이 3번에 뭐 사무 종사자 해서 여기에서 빨간 걸로 해서 뭘 해놨느냐면은 신설됐다 이렇게 7차 때 신설됐다 그러면서 행정사 있습니다. 근데 그 2-41번의 도표를 모르더라도 사무종사자 여러분들 보시오. 쭉 보면은 2, 3, 4는 사무종사자 아니니까 행정사 이렇게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으면 약간 또 불안에 들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든든하죠. 이래서 제가 또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전부 다 이제는 3회까지 해놓은 내용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형태만 조금 다르게 해서 59번 Q&A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들 국가기술 자격하는 거 전부 다 Q&A에서 전부 다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격 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사항 Q&A 나와서 기억 니은 나오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수험자 동향도 있고 여러분들 뭐 원서 내기 바빠서 안 받겠지만 보면 구석구석 이런 정보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정보, 수수료, 취득 방법 또는 뭐 수수료 또 반환 방법 이런 거 자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연도별로도 뭐냐면 응시자수, 합격률 등이 Q&A에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0번에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정보로니까 이게 나오겠죠. 직업정보 뭐 수능과 체제평 수집 분석 가공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것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돼. 어떤 목적으로 만든가.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하고는 평가 기준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비싼 정보도 아니다. 이거는 어떤 그 평가 기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52의 핵심 이론 있고 하니까 이걸로서 일단은 직업정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